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100세 톡톡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끊기거나 가게 문을 닫게 되거나 몸이 따라주지 않아 병원부터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겁도 나고 막막하기도 하고 누구한테 먼저 물어봐야 할지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위기는 소득이 끊기는 순간, 그리고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가장으로서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활이 한꺼번에 흔들리게 됩니다. 장사를 하던 분들도 폐업이라는 상황을 맞게 되면 당장 내일의 생활부터 막막해집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치료비보다 더 큰 문제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아마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혹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 겁니다. 바로 그때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그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개인에게만 맡겨두지 않기 위해 국가가 마련해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오랫동안 준비해서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활이 흔들렸을 때 당장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직을 했거나 장사를 접게 되었거나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처럼 생활이 한순간에 어려워진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지원 제도들은 서류부터 준비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린 뒤에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금 상황이 급하다고 판단되면 먼저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정말 막막한 순간에 이건 시간이 너무 걸려서 못 받겠구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2026년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위기가구를 더 빨리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제도를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AI 예측 모형을 활용해서 위기 가능성이 큰 가구를 미리 포착하겠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놓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과 신청 과정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센터에 가도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상담 한번 제대로 못 받고 돌아오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신청 과정에서 누락이 없도록 현장 중심으로 상담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는 위기 가구뿐 아니라 위기 아동, 그리고 특히 고독사 위험이 있는 노인 가구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이 2026년부터 인상됩니다. 즉, 제도는 더 촘촘해지고 발굴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원 금액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요. 먼저 1인 가구입니다. 기존보다 금액이 올라 월 7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다가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끊겼다면 당장 생활을 이어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4인 가구는 기존 187만원에서 인상돼 월 199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생활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감이 더 크실 수 있습니다. 이 생계지원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해당하고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먼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약 179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약 4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신청할 때 소득이 180만원, 185만원처럼 기준선에 걸쳐 있다면 주민센터 상담 시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상담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소득 기준만 맞아도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지역에 따라 대도시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재산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 재산이 포함됩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재산 기준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 예적금, 보험해지 환급금 등 금융자산을 따로 봅니다. 가구 원수에 따라 1인 가구 839만 2천원 이하, 2인 가구 993만 2천원 이하, 3인 가구 1125만원 이하, 4인 가구 1209만 7천원 이하이며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순히 생활이 빠듯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정말로 생활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나오게 되거나 하던 장사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 소득은 거의 바로 끊기게 됩니다. 사업장에 화재나 사고가 나서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위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 문제입니다. 몸이 크게 아파서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거나 병원 치료나 요양 때문에 생계활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치료비도 부담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생활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입니다. 이 밖에도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폭력이나 학대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갑작스러운 이혼이나 가족 단절로 혼자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경우 역시 위기 상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이 본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일로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면 그 자체로 상담을 받아볼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가까운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생겨서 긴급복지지원제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상황이 급하다고 판단되면 먼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류가 모두 끝나야만 움직이는 제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지금 당장 쓰기 위한 정보라기보다 기억해 두었다가 정말 힘든 순간에 꺼내 쓰는 정보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선택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런 정보를 몰라서 혼자 버티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